네, 일단 뭐 주기현 부장이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앞으로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하면서 그 뉴스타파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도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요거 싱크도 보겠습니다. 적재적인 언론이죠. 결국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은 뭐 후보님께서는 대납 아니고 본납이라고 규정하긴 하셨지만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일체 함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균이나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오마이뉴스가 좌우하고 경론지라면 가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저게 무슨 말이죠? 저런 걸 보고 말이야 글이야 뭐야 이게 선동질 저런 따위 수준의 선동질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저거는 약과예요. 뉴스타파 기자는 아예 그냥 뉴스타파야? 그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냥 아예. 근데 워낙 저 내용이 오늘 거칠어서 사실 좀 잘랐네요. 우리 PD도 차마 기자가 직접 듣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홍준표가 어느 순간입니까 이재명 같이 정치해야 된다고 대구시장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담소 나눴던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군요. 그래 그때 윤석열 기분 나쁘라고 이재명을 또 불러서 한참 재판이고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좀 동정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해서 대구시장실에 앉아서 윤석열 보라는 듯이 두 사람이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했잖아요. 지금 저렇게 앞뒤 바뀌고 있는데 명태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오늘 제가 본인이 출마했던 그 시점에 2022년도 대구시장 선거 때 출마자 두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홍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두고 봅시다. 명의 안 싸우니까 누가 싸요? 명태균 내 이야기 잘 들으세요. 본인 싸우세요. 약속을 몇 번 했어요. 나오면 홍준표하고 싸운다고 했고 홍준표만큼은 본인이 어쨌든 시집 이유를 가리겠다고 했지. 근데 명태균 당신 안 싸우고 날 고소했잖아. 내가 당신 대신에 명태균 대신에 홍준표와 싸워 드릴 테니까 그때 사실이면 박수 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렇게 혹세무민을 하고 있고 철판을 깔아도 어떻게 저렇게 철판을 깔 수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은 제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거나 국민을 얕잡아보거나 기자들을 저렇게 오마이뉴스가 누구 편이어서 언론사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저 사람은 조선일보한테 가서 너희는 이 사람 편이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향과 경향은 가질 수 있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가서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라고요? 그걸 당신한테 직접 물어야 되는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직권 구성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99%의 댓글들이 저를 막 욕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매우 놀랐는데 아마도 이게 결국은 주기현 부장의 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다들 불만들이 많고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서 저는 그 뒤에 재판 보러 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에요. 가서 앉아 있는데 와 재판정에서 그 검사들의 잘못된 걸 촥촥촥 정리해서 판을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유죄 받아야 될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무죄를 받아내는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예요. 그 사람을 얘기해도 됩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박지원 대표님.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박지원 대표 우리 당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거길 잡아서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원내대표를 그때 중수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잡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제대로 수사받겠다. 그래서 수사받으면서 재판정에 이제 가서 보고 있는데 야 너무 신기한 건 이 일정을 쫙 얘기했는데 이 검사가 돈을 언제 어느 시간에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일정을 다 찾아서 비행기 속에 있는 걸 딱 찾아갖고 던져버려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돈 줬다는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텔레뱅킹, 이게 텔레뱅킹. 몇 개가 생겨가지고 무죄로 나오는데 그거를 해낸 작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노영이었어. 아유 고맙습니다. 네 민망하니까 이제. 아이고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아니, 제가 사실은 지켜보고 있으면서 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원이 되고 그때 법사위원이 돼서 대한변협에 갔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장 알게 안 된 좋은 거죠. 경우의 수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법률가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 변호사님. 네. 네. 네, 우리 패널들 역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감사드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폭행 후에 나도 고소장 내겠다 이런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렇게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 사과 전치 2주 나왔대요. 그래서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대표님? 나도 고소장 낼 거예요. 그 찌라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MBC로만 합시다. MBC 잘한다. 아유 정말. 아니 이 말 중에 뉴스타파도 아닌데 MBC가 와서 왜 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야 너희들끼리 다 편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손목 보면은 저기 지금 분명히 상처가 났지 않습니까? 저 더 손목이 미안해야 되는 여기에 거 아니에요? 상처가 나고요. 네. 내가 다시 봤는데 여기도 상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두 군데를 다 찍었거든요. 네, 두 군데가 상처가 있고 여자 손목을 잡아서 얼마나 세게 잡으면 상처가 저렇게 나겠어요. 뼈 안에도 손목 너무 잡아서 들었을 것 상처가 같다. 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저랬을까요? 세상에. 큰 손으로 잡아서 폭력입니다, 잡아 폭력. 끌잖아요. 네,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완전한 폭력이고 언어 폭력이고 모든 폭력이죠.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됩니까? 그 제가 웬만하면 생각이 다르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논쟁도 할 수 있고 상대를 때로는 감정을 상할 정도로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질질 끌고 가잖아요. 제가 이제 표현을 질질하면 내가 언제 질질 끌고 갔나라고 하겠지만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상처까지 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처 입은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잘못한 겁니다. 저도 그분에 대응해서 저도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지 않고 나도 고소할 거예요. 라면 저 폭력적인 행위를 해놓고 나서 나도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니까 너 한번 내하고 붙어봐. 법원 가서 따져보자. 누가 이기는지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시비를 거는 것은 이게 국회의원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정권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그 태도 정정이라고 정말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거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너희들 탄핵 자꾸 해? 계엄할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자기 싫은 질문을 하면 뭐 아이 그만합시다. 봐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권성동 씨가 그 술판 버리는 거 있어요. 옛날에 뭐 저 당 행사할 때 요거. 아, 성희롱 있었던 때인가요? 아니 아니요, 저거는 그건 이제 그 지금 뭐 그거는 이제 선거 때고 네. 요거는 아마 그 자기 전당대회 때인가 아마 수혜가 그 나가 이랬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연찬회를 했는데 네. 1박 2일로 대전인가 어디 거기일 거예요. 술 안 거기에서 이제 먹기로 술 한 먹지 말라고 또 건데 얘기를 술 했는데 먹으면서 기자들 앞에 노래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저렇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뉴스타파 기자가 와서 이제 아픈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이제 막 격발한 거거든. 그러니까 평상시 기자들도 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안의 혀처럼 기자들이 놀다 보니까 만만해서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취재하는 기자에 대해서 저렇게 폭행을 할 정도로 우리 취재 문화가 물러졌다. 동시에 또 하나 저는 이 이면에서 저는 기자니까 기자 사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기자협회는 뉴스타파가 이제 소속이 돼 있으니까 언론 노조랑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한국 여기자협회야. 근데 여기자협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검색해봐도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를테면 저는 지난번에 장제원 이른바 그 성폭력 사건 때도 소위 말하면 여성계가 너무나 조용하잖아요. 나중에 마지못해서 한두 단체에서 입장 나오고 왜 이렇게 어떤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적인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여성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이번에 똑같이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